요거는 항동지구를 받는 항동지구를 대충 이제 윤곽 잡고 향동지구역도 또 참고적으로 하고. 자, 이제 철도 우리 한번 정리합시다. 막 중간중간 우리 얘기했지?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철도는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된다. 처음에 경전철 빨리빨리 갑니다. 경전철도 우리 조금 얘기 이미 했었어. 네. 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1편석 2차량 3차량 정원 나와있고 상권 형성에 도움이 안 된다. 그 전철역 경전철역이 있는 곳. 경전철하고 중전철은 차이점은 얘기했었지? 그냥 우리가 타고 다니는 게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게 중전철이고 경전철은 2량이나 3량 되는 거 작은 것들. 그게 한번 처음에 이걸 계획을 하잖아, 철도를. 그럼 처음부터 몇 량이라는 걸 정해요. 중전철도 4량이면 4량. 9호선 있잖아, 9호선. 네, 9호선. 그것도 몇 터져. 네, 근데 처음에 4량, 6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그러면 뭐까지 차이가 나냐면 양을 하나 늘리잖아, 양을. 네. 그러면 승강장도 늘려야 돼.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지 말고 표정이 살짝. 그러니까 이제 다 예측은 했겠지. 그러니까 예측 잘못한 거야. 물론 이제 이쪽에서는 GTX가 들어와야 되는 뭐 그런 거 있지만 처음부터 경전철 몇 년이잖아. 몇 년 동안 그 경전 한 4량만 됐어도 거기 진짜 미어 터진다고 소문났더라고. 경전철은 기본적으로 그냥 2량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린다고 해서 거기가 상권이 막 활성화되고 이러지는 않고 거기 거주자들이 어떤 도심 지역으로, 우리 편한 도심 지역으로, 중심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하게 만든 대중교통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도움이 진짜 안 됩니다. 소비자가 오히려 이걸 타고 어디로 간다고? 더 큰 데로 갑니다. 자,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이 정도로. 자, 이제 중전철 정리만 합시다. 우리가 맨날 보는 정철이니까 1편성이 4량에서 12량이고요. 사실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1호선이고 그 다음에 2호선인데 2호선 같은 경우 이제 서울 수단선이잖아. 정말로 그게 한 8량인가 12량인가 그렇더라고. 그 수송량이 어마어마하지. 또 특히 출퇴근 하고 꽉 낑겼을 때 그 한 칸이 경전철 2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중전철은 그게 10개가 있는 거잖아. 상권 형성 얘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주거용 부동산은 당연히 도움 되겠죠. 단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빨대 효과가 있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중전철 개통 효과, 토지 가격 상승, 자연 상권의 건물 부동산 가치 상승. 이게 어떤 의미야? 자연 상권의 건물 부동산 가치 상승이 무슨 의미지? 그렇지, 땅값이 오른다는 뜻이야. 물론 거기에도 중전철역이 새로 개통이 되면 당연히 유동인구도 증가돼서 임대료 상승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땅값이 많이 올라. 경전철도 안 오르는 건 아닌데 중전철은 상당히 오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데 이제 분양형 집합상가. 자, 구분 등기된 분양형 상가는 어떤 게 있을까? 빨대 효과로 갑니다. 빨대 효과는 교통이 좋아지면 큰 상권이 작은 상권의 소비자를 흡수하는 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우리 상권분석론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론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론입니다. 자, 이 빨대 효과가 교통이 좋아지면이지. 그럼 교통이 좋아진다는 것은 광역버스가 뭐 한두 개 더 생길 수도 있고 이거 버스가 생기는 것도 교통이 좋아지는 건데 핵심적인 거는 중전철입니다. 중전철. 경전철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지만 역시 경전철도 빨대 효과가 있습니다. 빨대 효과 당하지. 자, 거기 뭐라고 됐어? 교통이 좋아지면, 즉 새로운 전철이 노선이 생기면 그러면 그 지역의 교통이 역들이 생기는 곳에 교통이 좋아진 거죠? 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큰 상권 소비자가 원래 많이 있던 곳이 작은 상권 소비자가 적게 있던 곳 소비자를 빨아당기는 효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정말로 유명한 빨대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에서부터 이게 먼저 이론이 정립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 이 말을 제가 강의 때 써먹은 거는 진짜 17, 18년 전부터 떠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서 먼저 나왔냐면 신칸센에서 이제 고속철도잖아. 고속철도가 그것도 일본도 뭐야? 지역경제 활성화 뭐 이런 관점으로 해서 신칸센이 생기면서 뭐 오사카역 뭐 큰 역들 있잖아. 도쿄역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에 학자들이 이 양분돼서 싸웠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큰 그 도심지마다 역들을 만들고 신칸센이 개통이 되면 그 고속철도니까 거리가 굉장히 줄어들었잖아. 그럼 그 역이 생기는 곳에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 주의와. 아니면
도쿄나 나고야 쪽에 큰 도시로 작은 도시에서 여기 생겼잖아 신간센이. 그 사람들을 땡긴다는 흡수한다 쪽이 양분됐었어. 근데 결론은 어땠어? 땡겨. 단 이 빨대 효과가 50대 60대에는 좀 덜 적용이 된다 그러다. 젊은 친구들이 교통 좋아지면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나는 안 가는데 전철역이 생겨도 나는 아직도 승용차 갖고 백화점 간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이 빨대 효과는 차 없는 우리 20대 30대를 기준하는 거야. 네. 근데 정말 많이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상권이 활성화된 곳은 20대 30대가 몰리는 곳이잖아. 거기 땅값이 비싸고 거기에 권리금이 비싸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신도년 여기까지가 1단계잖아요. 1단계 9호선 1단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신혼여행에서 또 종합운동장인 건 어디가 또 2단계 3단계 현재 4단계가 또 저기 뭐 가니 안 가니 그런 얘기잖아. 그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여기만 얘기할게요. 빨대 여기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요 신논현역이 있는데 여기가 신논현역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요 밑에가 강남역이야. 여기가 신논현역이고 여기 교보빌딩 이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영화관 지금 CGV인데 옛날에는 하여튼 뭐 영화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 여기. 그래서 그전에는 여기가 강남대로잖아. 강남대로 그때는 2호선만 있었잖아. 그래서 실제 강남역 상권이 핵심이 여기였단 말이야. 위에는 그냥 직장인 상권이었어. 여기 근무하는 직장인. 그래서 업종이 정말로 이 신혼역 생기기 전에는 업종이 완전히 달랐어. 이게 개통이 되면서 요 라인에 있는 젊은 친구들 있잖아. 여기 다 새로 생겼잖아. 물론 여기에 새로 안 생긴 건 방산역 2호선 환승. 그 다음에 노량진역 1호선 환승. 원래 여기 있었지. 이런 환승역이었단 말이야. 그렇지 않은 얘네들은 다 어떻게 역들이 새로 생긴 거야. 이 9호선 1차가 공사하면서. 그럼 여기가 상권이 강남보다 작지? 그랬더니 이게 개통이 되니까 여기 저 뭐까지 있는지 혹시 알아? 급행까지 있는 거. 진짜 금방 와. 20분대로. GTX 생기면 덕발이지. 물론 이제 일산 쪽 뭐 이런 데 얘기했지. 의정 뭐 이런 데 얘기했지만 20분에 문제 여기 들어오는 거잖아 강남으로.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타고 어디로 온다고? 훨씬 더 강남의 접근성이 좋아진 거야. 그렇게 해서 이 강남대로가 원래는 아까 그 영화관 있는데 여기가 밑에 여기가 상권이 강남 상권이었고 여기는 신논현역이 생기기 전에는 어떤 특별한 상권이라고 표현을 그냥 안 했어. 개통되면서 이 라인에 있는 작은 상권의 소비자들 20대 30대가 이걸 타고 어디로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강남대로 상권으로 바뀌었어. 관통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업종들이 도로변에 음식점들이 있었는데 직장인들을 위한 음식점들이 이면도로로 들어간 거야. 앞에는 뭐가 생기고 그 카페나 올리브영 이런 걸로 바뀌고 그러면 거기에 원래 그냥 맛집들 음식점들이 있었거든. 여기도 걔네들 어디 그 바로 뒷골목이잖아 또. 그래서 오히려 먹자가 들어가고 거기에 있던 이상한 자파들 있지. 그 동네 사람들 걔네들 그 다음 골목으로 들어가고. 물론 당연히 땅값 엄청 올랐겠지. 그럼 땅값이 오르면서 뭐까지 임대료 상승도 같이 발생되는.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빨대 효과를 설명할 때 옛날부터 얘기했던 것이야. 그런데 이거 하나만 더.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 다 빨대 효과가 발생되냐? 그렇지도 않아. 이제 어디까지나 나의 견해야. 나의 견해. 자, 노량진. 대표적으로. 노량진. 원래 9호선 1단계가 개통되기 전에도 노량진은 노량진 상권이라고 표현하더니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노량진 상권의 키는 뭐야? 핵심은 누가 소비자의 범위야? 거기 공부하는 고시생. 공시생, 고시생, 공인중개사 공부한 사람, 그다음 입시 공부한 사람, 경찰 공무원 뭐 정말 다양한 게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그 당시에 노량진 상권은 학원 상권이란 말이야. 우리가 저기 어디입니까? 목동 뭐 학원. 근데 목동 같은 데는 입시 위주고 대치동도 입시 위주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수업, 그지? 공인중개사 학원도 몇 개 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여기도 학원 상권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개통됐어. 어디까지? 강남 여기까지. 자, 갈까요 안 갈까요? 빨릴까요 안 빨릴까요? 이 얘기야. 몇 시에 끝나? 몇시? 끝나고
뭐가?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지. 가야지. 배고프면. 그냥 그 앞에서 뭐 먹어야지. 그래서 그 앞에 그 있잖아 그 간단하게 먹은 거쫙 있잖아. 맞아 맞아. 물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주말에 공부 중어도 그래도 어째 한번 갈 수 있지만 여기는 오히려 이게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1호선이잖아 노량진 네. 서울역 가는 1호선 이게 개통되면서 학원가 상권이 더 커진 거야. 그러니까 학원 쪽으로 보면 얘가 큰 상권이야. 네. 그러니까 요 라인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입시 준비하는 것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걸 타고 노량진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걸 타고 강남역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강남역에 가려면 신논을 내려서 또 환승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멈춘단 말이야. 그래서 학원가 상권은 이게 개통되면서 더 확장됐어. 노량진 쪽이. 자, 그래서 빨대역과는 이 정도로. 그럼 우리가 만약에 상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새로운 전철 노선이 생긴데 전철 노선이 생기면 여기도 당연히 역 생기는 거 사거리에 있는 상가는 괜찮은 거지 사실은.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빨대역과가 있는 곳에도 상가가 있고 이렇게 작은 상권에서도 상가가 있어 그 역 인근에. 그렇다면 이왕이면 어디로 가자? 이리로 가자 이 얘기야. 근데 물론 여기에 이 새롭게 역이 생겼어. 그럼 역 생겼으면 사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역을 만들어 줄 텐데 그러면 몇 개 그 출구가 나와 기본적으로 8개 나오잖아. 8개 나오면 여기 있는 상가들 투자하는 게 맞지. 근데 만약에 빨대요가가 발생하는 큰 상권에 똑같은 매물이 있다. 투자 물건이 있다. 그럼 글로 가야지. 훨씬 더 많이 상승해. 자 여기까지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